호텔 로비에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중동 왕족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호텔 직원들은 외국어를 못해서 우왕좌왕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구석에서 걸레질하던 72살 청소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완벽한 외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새벽마다 바닥을 닦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사건이 호텔 전체를 어떻게 뒤바꿔 놓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대리석 로비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한복희는 걸레를 꽉 쥔 채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죠. 7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왔네. 진짜 성실하시긴. 프론트 데스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가는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를 던졌어요. 복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섞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복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로비부터 시작해 객실 복도,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청소하죠.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거든요. 아이고, 복희 씨도 참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같은 청소팀의 순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침 8시가 되자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프론트 직원들, 매니저들이 로비를 지나갔죠. 그들 중 누구도 복희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죠. 야, 지우야. 저 할머니 진짜 성실하시긴 하다. 매일 새벽같이 와서. 신입 프론트 직원 지우가 선배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복희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보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 같은 것이 피어났거든요. 복희는 걸레를 헹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죠. 국제회의장에서 동시통역을 하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던 자신이 이제는 바닥을 닦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수고하세요. 지우가 복희 옆을 지나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정중한 인사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호텔 로비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동계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황급히 프론트 데스크로 달려왔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죠.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알리 하산이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서투른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프론트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매니저를 불러드릴게요. 직원은 허둥지둥하며 매니저를 찾았지만 마침 모든 매니저들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알리의 다급함은 점점 커져갔죠. 제발. 응급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위해 한국 병원에 연락해야 해요. 복희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니 외국인의 절망적인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아들을 잃은 자신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외국인 뭐라는 거야? 한국말로 막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좀 기다리라고 하지 뭐. 복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의료진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지우가 알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선배 직원이 그를 막았어요. 야, 너도 외국어 못하잖아. 괜히 나서지 마. 하지만 저분이 너무 급해 보이는데요. 매니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복희는 망설였습니다. 나서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알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알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복희는 알리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말을 했죠. 어떤 문제가 있으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희의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봤거든요. 알리는 눈을 크게 뜨며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아,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급히 연락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요. 복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드릴게요. 복희는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접 연결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알리와 병원 사이의 통역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아버님은 지금 안정된 상태세요. 수술이 잘 끝났고 집중치료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알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복희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부가 이렇게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우는 복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거든요. 할머니, 외국어를 어떻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복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호텔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완벽한 외국어로 외국 손님을 도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강 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온 청소부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위기감도 느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희의 외국어 실력이 알려진 후 호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지우는 복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복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옛날 일이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궁금해요. 저도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복희의 눈에 무언가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가끔 시간 날 때 조금씩 알려줄 수 있어.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청소부 할머니가 외국어 선생님이라도 되시나? 강 부장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우가 항의하려 했지만 강 부장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야, 신입이 어디서 선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복희 씨,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해. 청소마저 끝내지도 않고 외국어 과외라니.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스쳐갔습니다. 강 부장은 복희에게 일부러 더 힘든 구역을 배정했어요. 지하 주차장과 직원 화장실까지 청소하라고 했거든요. 이 구역들도 깨끗하게 해야 해. 특히 지하 주차장은 기름때가 심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복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힘든 일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지우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복희와 지우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우는 휴식 시간마다 복희를 찾아가 외국어를 배웠고 복희는 마치 손자를 가르치듯 정성스럽게 알려줬어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호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줬거든요. 복희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구사하시는 거예요? 지우의 끈질긴 질문에 복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통역사였어. 통역사요? 응. 국제회의 통역사.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일했지. 지우는 눈을 크게 뜨며 복희를 바라봤어요. 상상도 못했던 과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복희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을 잃었어. 교통사고로. 그 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희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세상과 등지고 살았어. 통역 일도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손자 민준이가 있어. 아들이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야. 그 아이 교육비를 벌어야 해서. 복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지우는 복희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분이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지우에게는 복희의 모든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희의 진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복희의 과거가 알려진 지 일주일 후 호텔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가 갑작스럽게 방문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해. 실수하면 안 돼. 호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준비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통역을 담당할 직원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 내일까지 통역사를 구해야 하는데. 매니저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급하게 외부 통역사를 섭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우는 이 상황을 보며 복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매니저에게 제안했어요. 혹시 복희 할머니는 어떨까요? 복희 할머니? 청소하시는 분 말이야? 네. 할머니가 전직 국제회의 통역사셨어요. 매니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강 부장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어떻게 중요한 비즈니스 통역을 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차라리 계약을 연기하는 게 낫겠어. 지우는 직접 복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 실수할까봐 무서워. 하지만 할머니만이 할 수 있어요. 제발 용기를 내주세요. 복희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재능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할머니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마침내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투자자 미하엘 슈나이더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는 아시아 지역 호텔 투자를 검토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복희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지우가 격려해 주었지만 복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미하엘이 도착하자 호텔 사장과 매니저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복희가 통역을 담당한다고 소개했어요. 미하엘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의 나이와 외모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복희가 입을 열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희는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하엘은 깜짝 놀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독일어를 하시는군요. 정말 훌륭해요. 복희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언어 감각은 여전했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복희의 통역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했어요. 이 호텔은 정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 품질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미하엘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복희의 전문적인 통역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통역사분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어디서 이런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으셨나요?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복희가 호텔 청소 직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복희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회의 통역사였어요. 미하엘은 더욱 놀랐어요. 그리고 복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네요. 회의가 끝난 후 미하엘은 복희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완벽한 회의가 되었어요. 복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미하엘과의 성공적인 회의 이후 호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호텔 사장이 직접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복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사장은 복희에게 정식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복희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강 부장은 복희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복희 씨,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복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복희를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자신까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고 통역일 다시 하시는 거 어때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을 위해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거든. 하지만 복희의 일상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희가 평소와 같이 청소를 시작하자 지우가 다가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지우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복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소중한 제자야. 복희는 걸레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등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거든요.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복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손자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복희는 다시 한번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